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요, 재무제표의 핵심 개념 이해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재무제표라는 거는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기준에 따라 보여주는 보고서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재무제표 어려운데 이거 왜 알아야 되나요? 라고 제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무제표는 이유가 있어서 작성되는 회계 서류로서요, 투자를 하시거나 일상생활을 하실 때도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삶의 질을 올린다거나 투자 판단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 소유자 A와 B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A도 10억짜리 아파트 소유자고요. B도 10억짜리 아파트 소유자다라고 불려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A는 내 돈 8억에 대출 2억을 받아서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를 했고요. B는요. 내 돈 2억에 대출을 8억 받아서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는 내 돈 8억에 대출 2억, B는 내 돈 2억에 대출 8억이라고 한다면 재무적으로 건전한 사람은 A와 B 중에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A가 B보다 더 재무적으로 건전하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업도 똑같은 겁니다. 내 돈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 것과 동일하게요. 기업은 자본과 부채를 더해서 자산을 사서 이 자산으로 돈을 번다. 자산을 활용해서 돈을 번다. 이런 자본, 부채, 자산을 기록한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라는 건 절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요. 이 A와 B가 가지고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이름만 바꿔서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내 돈을 그냥 말만 바꿔서 자본이라고 부른다. 또 대출을 부채라고 말만 바꿔서 기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10억 아파트 소유자 B의 아파트도 자산 10억, 내 돈도 자본, 대출도 부채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름만 바꿔서 부르는 게 재무상태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본 더하기 부채는 자산이다. 이걸 기록한 게 재무상태표다 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이 재무상태표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결혼을 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 재무적인 안정도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프랜차이즈 가게를 창업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세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본은 5억인데 부채는 95억이라서 자산 빌딩이 100억짜리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냐,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본사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재무상태표는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의 재무적 안정도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익계산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똑같이 10억짜리 아파트 소유자 A와 B가 있는데 자본 8억, 부채 2억을 들여서 아파트를 산 A는 직접 거주를 하고 있다. 내가 산 아파트에 직접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본 2억과 부채 8억을 들여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산 B는 이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와 B의 부채인 2억과 8억에는 필수적으로 대출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이자는 대출 이자를 4%로 가정했을 때 800만 원이 나오게 되겠고요. B의 대출 이자는 3,20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B는 월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수익을 5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A는 직접 거주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0원에 수렴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A의 이익은 마이너스 800만 원이 되고요. B의 이익은 1,800만 원이 될 겁니다. 이랬을 때 재무적으로 건전한 사람은
이라고 다시 물어본다면 A가 건전할까요? B가 건전할까요? 부채는 B가 더 많지만 B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매년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B가 오히려 더 재무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업도 똑같은데요. 수익에 대출, 이자를 빼서 이익을 내는 구조가 개인들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은 이 수익이 매출액으로 이름만 바꿔서 쓰는 거고요. 이 이자를 이름만 바꿔서 비용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매출액 빼기 비용을 해서 영업이익을 구한다.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의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손익계산서는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회계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월 매출이 1억이다 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액이 1억이 되겠죠. 그런데 비용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은 당연히 마이너스 5천이 되겠죠. 잘못된 창업 홈페이지 같은 걸 보시면 내가 투자한 비용이나 매달 내야 되는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매출액이 얼마다, 매출액이 1억이다, 10억이다 매출액만 강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손익계산서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매출액 빼기 비용이라는 구조를 이해하시고 이 구조에 따라서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재무제표는 이렇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자본과 부채, 자산을 기록한 회계장부고요.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빼기 비용은 영업이익을 작성한 회계지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 현금 흐름표는 영업, 투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기록한 회계 문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아파트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A와 B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좋아져서 아파트 값이 각각 2억씩 상승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값이 2억이 늘었는데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늘어났냐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당연히 아니요 라고 말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파트 가격이 2억 늘어난 건 장부상의 자산 가격은 오른 거지만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단 1원도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늘어났는가에 대한 답이 아니요 라면 기업가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에 기반한 회계 문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탄생한 게 현금 흐름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시 A와 B가 아파트를 사는데 10억을 썼기 때문에 투자 활동에는 마이너스 10억이 동일하게 들었고 재무활동,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에 있어서는 A는 2억, B는 8억의 대출을 받았다라고 기입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은행을 통해서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2억과 8억을 받아온 거죠. B는 월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 내가 자산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금액이 1,800만 원이 될 수가 있고요. A는 내가 아파트에 직접 거주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현금은 당연히 0원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나눠서 현금의 활동을 기입한 게 현금 흐름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재무제표는 크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재무상태표는 내 돈과 부채,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빼기 비용,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회계 서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흐름표는 회계상이 아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확인하는 회계 서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재무제표를 알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억이 오르고 이 아파트를 통해서 임대 수익을 1,000만 원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세금과 은행 이자를 포함해서 매년 내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1,5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자본은 1억 1,000만 원, 아파트 오른 것과 임대료를 더하면 1억 1,000만 원이 되겠죠. 1억 1,000만 원 빼기 비용인 1,500만 원.
을 하면 플러스 9,5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마이너스 500만 원이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수치상으로, 회계 장부상으로 늘어났다라고 해도 흑자? 소산이 되면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나 나의 재무 상태가 완전히 망가지는, 내가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내가 투자한 기업이 망하는 현상을 마주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재무제표의 핵심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투자를 하거나 나의 삶의 질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제 영상이 재무제표의 핵심 개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